해양 지식의 향상과 보급에 공헌하고 해양 자원과 해양 환경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이곳, 해양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해양학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변도성 연구관입니다. 아무래도 해양물리학자인 제가 바다 이름을 연구한 것이 신기하시죠? 2017년에 저희 원장님께서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주변 바다 지명과 경계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주변 선배들에게 들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 이름은 동해, 황해, 동중국해이고 남해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바다 이름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동서남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이들 바다를 흔히 동해, 황해 대신 서해, 남해로 부르죠. 이번 논문에서는 우리만 사용하고 있는 남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한해협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역사적 근거와 대한해협의 올바른 지도 지명 표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지도, 고해도, 학술 논문 등을 분석하였고 대한해협 지명의 변청 과정과 그 공간 범위 그리고 대한해협 내 지명인 서수도와 동수도 지명에 대한 변청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시된 동해, 황해 지명과 달리 남해는 고시된 바다 명칭이 아닙니다. 방류 개념의 지리적 명칭이죠. 쉽게 말해 남쪽에 있는 바다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다 명칭도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이 수역은 대한해협이라 부르죠.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다 이름을 사용하는 일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해가 아닌 과거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고유 명칭인 대한해협을 학문 후속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방류 개념의 지리적 명칭은 일반적인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서해와 남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이상 우리 민족이 사용한 토착 지명으로서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오른쪽 의미가 오래전에 사라진 고유명사입니다. 특정한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된 고유명칭에는 고시된 동해, 황해, 대한해협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다 엄밀히 말해서 대한해협은 우리나라 남동해안과 일본 열도 규슈 북서해안과 혼슈 서부 북서해안 사이의 수역입니다. 해협이란 큰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를 말하는데요. 대한해협은 황해, 동중국해 그리고 동해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에서는 남해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대마도를 기준으로 왼편에는 남해, 오른편에는 대한해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대한해협이 어디를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구 논문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나라 주변 바다 명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심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732년에 발간된 아시아 전도에서 프랑스어로 대한해협을 뜻하는 디트로디 꼬리라는 명칭이 표기되었습니다. 이후 대한해협 지명은 1794년에 간행된 중국도, 1808년에 간행된 아시아도 등 전 세계 지도 제작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한해협 경계를 정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해협 경계는 1936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청독부 수산시험장에서 발간한 조선해양 편람에 수록된 그림에 조선해협이라는 명칭과 함께 그 경계가 처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유사한 경계는 2001년 국립수산과학원의 한국해양편람과 1953년 미 항공해도 및 정보센터의 바다와 해양의 경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해협이란 두 개의 큰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를 의미합니다. 수도는 일반적으로 해협보다 규모가 작은 수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해도와 수로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동료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해도를 보면 대한해협을 대한수도로 표기한 해도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운하는 경인 아라뱃길처럼 선박의 통항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을 말합니다. 네, 대마도에 나누어지는 두 개의 수로가 있는데 1850년경부터 해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대마도 서쪽 해역을 서수도, 동쪽 해역을 동수도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일본도 대한해협에 해당하는 조선해협 지명과 함께 서수도와 동수도 지명을 지도와 해도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점차 대한해협을 대마해협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서수도를 조선수도 또는 조선해협으로, 동수도를 대마수도 또는 대마해협으로 포기한 지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대한해협, 즉 코리아 스트레이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해류 이름은 해류가 흐르는 해양 지명을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주 해협을 지나는 해류는 제주 난류로, 대만 해협을 지나는 해류는 대만 난류로 부릅니다. 그럼 대한해협을 흐르는 해류는 무엇으로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대한해협을 흐르는 해류는 바로 대한난류로 부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대한해협을 대마해협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본 해양학자에 의해 그곳을 지나는 해류가 대마난류로 명명되어 학계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해양과학 분야 국제저널인 오션사이언스 저널과 일본 해양과학 분야 국제저널인 저널 오브 오셔너그래피에 실린 논문들 중 지도에 대한해협 해역 내에 붙여진 지명과 위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오션사이언스 저널의 경우 42.9%가 코리아 스트레이트, 대한해협으로 약 37.5%가 사우스시, 남해로 포기한 반면 저널 오브 오셔너그래피의 경우 60%가 쓰시마 스트레이트, 대마해협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션 사이언스 저널의 경우 전체 약 29%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대한해협의 공간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저널 오브 오셔너그래피의 경우 40% 가까운 논문에서 대한해협의 공간 범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록과에서는 해양지명의 유래와 속성에 대해 조사하는 해양지명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과 해저 지역에 대한 해양지명을 고시하고 있죠. 또한 이러한 고시 지명이 제대로 표기되는지 점검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래 지명의 우리말 표기에 대한 연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해양 지명의 올바른 사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 지명은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지도와 고문원 등에 표기된 해양 지명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와 국민들께서 해양 지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해안 진영을 지켜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